안녕하세요. 절대급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어제 여기 쌍촌동 상무 센트럴자이 광주죠. 자, 이 아파트 특공을 했어요. 자, 이 아파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의미를 둬야 될지 안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 광역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아파트의 일반 청약, 내일인가요? 특공은 끝났고 일반 청약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아파트의 분양이 잘 되잖아요. 한 10억만 돼도 8억에서 한 10억 사이에도 뭐 입지가 좋건 나쁘건 다 팔렸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자, 그게 경기도까지 조금 번졌거든요. 수도권, 평촌, 비엘, 인도권이죠. 뭐 입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과천 다음이니까 뭐 한 11억, 뭐 이것저것 합치면 11억 거기도 넘어요. 근데도 완판 분위기.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방광역시죠. 나머지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뭐 당연히 다 팔리는 거고. 그런데 지방은 좀 입지가 좋아도 한 7억 5천 넘으면 안 팔렸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광역시에서는. 근데 안 팔렸단 말이야. 미분양이 났단 말이야. 그런데 6월 달에 지금 탐방동 자이를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7억 초반에서 7억 5천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상하건대 뭐 이제 주변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가격이면 안 받겠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쌍촌동 쌍무 센트럴 자이가 지금 보세요. 84A가 9억 2,800, 그죠? 자, 이거면은 한 10억 들어가는 거야. 중도금, 그 다음에 발코니, 에어컨 합치면 10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근데 10억에 팔리겠냐 했는데 특공에서 일단 뭐 1.02 대 1, 그러니까 특공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일단은 1.0 대 1대 1, 그러니까 뭐 일단 전부 다 계약을 친다고 하면 다 완판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 물론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겠죠. 미계약분이. 자, 그 정도면은 아주 참패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일을 한번 봐야죠. 내일 1순위가 어떻게 나오고 2순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125제곱미터가 이게 한 37평, 전용 37평.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몇 평형인지, 정확히 몇 평형인지 모르겠는데, 한 뭐 48평형이라고 보면 125제곱미터가 뭐 50평형이나 48평형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게 15억이야. 자, 15억. 근데 바로 한번 그 옆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까요? 상무 힐스테이트. 자, 여기도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2010년 14년 차야. 자, 여기 보면 새 아파트예요. 그죠? 새 아파트야. 한 14년 차. 좋아요. 좋아 보여요. 자, 이게 최근에 찍은 게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최고가가 10억 4,500이니까 한 2억 4,500 떨어졌죠. 자, 전세가는 얼마냐? 전세가가 세네요. 그죠? 7억. 그러니까 뭐 이건 8억이면 뭐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네요. 전세가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거품일 수는 있어요. 이게 최고 비싼 가격이니까. 전세가는 뭐 7억 정도 찍고 있다. 7억 정도 한 3개 찍었네요. 그러니까 8억이면 뭐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전세가 7억이니까.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면. 자, 근데 새 아파트가 얼마냐? 자, 15억, 그죠? 15억 정도. 그리고 150A는 18억. 이거 150A는 뭐 평수가 더 큰 거니까 뭐 한 50 몇 평 될 수 있으니까 이 125A로 보면 15억. 그러니까 한 16억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살 거냐? 8억 주고 이 아파트를 살 거냐? 자,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비싼 거죠. 그죠? 비싼 거죠. 뭐 똑같은 입지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입지에 아파트가 새 아파트냐, 14년차 아파트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8억 차이는 비싸죠. 그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올지. 자, 어쨌든 이게 지금 10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 보시죠. 자, 여기도 입지 좋아요. 여기도 입지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아파트가 39평형이 이거 왜 이렇게 싸? 97년, 27년도 산이네요. 4억 6천, 반값이죠? 그죠? 반값이에요, 반값. 자, 입지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왜냐면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잖아. 그죠?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상권이 더 좋잖아. 그리고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잖아. 단지 헌 아파트니까. 자, 가격 차이가 일단 많이 나죠. 자, 광주의 봉선동. 봉선동. 여기가 이제 유명한 지역이죠. 자, 여기에 한번 새 아파트 한번 보시죠. 얼마인가. 자, 답이 나오겠죠. 여기 제일 풍경죠. 여기가 제일 아마 새 걸 거예요, 아마. 2016년도형. 매매가가 8억 7,500. 최근에 찍은 거. 8억 500. 8억이라고 보시죠. 8억. 전세가는 얼마인가 보시죠. 전세가는 3억 9천. 전세가율은 뭐 40%니까 44%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면 자, 8억이고 저기는 새 아파트가 10억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 자, 8억에 팔고 여기로 이사 가는 게 나을까요? 한 2억 더 주고, 그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런 관점에서 나 뭐 이거 8억에 팔고 여기로 이사 가겠다. 그런 보신 분들은 이제 분양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 완판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 이 광주에서 8억에 팔고 난 10억짜리 이사 가겠다. 그러면 뭐 여기는 입지가 탁월하다. 그러면 이제 완판될 수 있을 거고,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미분양이 날 것이고. 자, 보시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8억에 팔고 10억에 이걸 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전으로 가보시죠. 대전.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뭐랄까요, 이 분양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뭐, 전매 차익이 생긴다기보다는 저거 10억에 받아서 뭐, 나중에 전매로 팔겠다. 뭐, 그러면 시세 차익은 크게 안 날 것 같아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받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지방에 있는 그 뭐랄까 A급의 아파트를 살 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죠. 여기 분양하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분양가는 안 나왔어요. 지방의 소위 1%, 0.1%의 부자들이죠. 만약에 이제 지방에 뭐 둔산동에 살든지 본성동에 살든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0.1%야. 그 수요라는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0.1%들이 사는 거예요. 30억이잖아요. 30억, 35억인데 3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순자산이 78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0.1%야. 그러면 이 지방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그 0.1%의 규모가 커. 그죠? 당연히 이제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오잖아. 그죠? 서울 수도권에서만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투자로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대구의 갑지, 에이스급의 갑지, 광주의 에이스급의 갑지를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사러 들어오진 않아. 그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러 들어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수성구에다 살 일이 없죠. 그죠? 뭐 그 투기꾼들이나 가끔 들어가는 거지. 그죠? 살 일이 없는 거야.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전의 고급지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비싸게 사시면 안 돼. 왜냐면 그 수요가 수요의 두께층이 적대니까. 대전의 그 A급지는 A급지를 뭐 재건축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들 때는 많다고. 부자들이 원하는 토지는 원하는 곳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토지가 많다고.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작고 가격이 자꾸 어설프게 좋은 A급지라고 해서 비싸게 분양하면 나중에 내가 팔고 나올 수가 없어. 확실한 A급지 아니면 비싸게 들어가시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들이 이 지방에서 뭐랄까요, 그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면
쉽게 완판이 안 되는 이유야. 아, 정말 저기는 대전에서 A급지다. 뭐 대전에서 A급지라는 게 어디예요? 그죠? 뭐 여기 도룡동 아니에요. 그죠? 도룡동. 뭐 이런 데는 이 뭐야 대체할 수가 없잖아. 대체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나 여기가 A급지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여기가 A급지라고 할 수는 없지. 이 둔산동에 가까워서 여기가 좋다라는 거지. 자, 여기를 살 수도 있고, 도안 신도시를 살 수도 있는 거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대체할 수 있는 입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나오면, 내가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전에 이제 가격이 쌌을 때는 탐방동 이편한 세상처럼 분양가가 쌌을 때는 크게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버블이 많이 꼈을 때는 지방에서 비싸게 들어가면 그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까 광주에서 봤듯이 상호 센트럴 자이가 그 입지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입지다. 뭐 그건 모르잖아요. 저는 광주 안 살아봐가지고 광주 분들은 아실 거 아니야. 에이, 뭐 그 입지 가지고 굳이 내가 뭐 돈 있는 사람이 꼭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뭐 그다음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런 데는 대체할 수 없는 입지잖아. 서울에서, 그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펌프질해서 선수들이 그 투기꾼들이 막 펌프질하는 거 아니야. 대체할 수 없는 입지니까 평당 2억 간다고 떠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이런 지역을 가지고 평당 뭐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장이 뜨거울 때는 뭐 입주할 때 또 올라가겠죠 하고 팔아먹고 나온다고 하면 뜨거울 수는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썰렁하잖아. 그죠? 그렇게 지방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려하는 점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서울에 분양이 잘 되고 경기도에 고분양가에 또 팔리고 광주에 또 거의 10억 가까운 분양가에 또 팔리고 그러면 대전도 탐방동자이가 7억 5천이면 싸네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청주는 뭐 워낙 싸게 분양했으니까 팔리고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지방의 열기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점. 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자,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면 분양가가 또 높이 나온다는 거지. 분양가가 높은 가격에 자꾸 분양이 된다는 얘기는 또 시장을 잘못하면 과열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점이 굉장히 제가 우려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이 바운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분위기로 가고 있어.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광고가 나왔어요. 이거 읽어볼게요, 제가. 자, 불평등 세상을 원하는 당신에게 분양가 400억 원대 아파트. 자, 요런 그 아파트를 분양한다라는 거. 분양가가 400억 원대라는 거야, 이거. 펜트하우스겠죠? 강남의 어떤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인데 불평등 세상을 원하는 당신에게. 자, 이게 너무 자극적이었다라는 거야. 자,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게 이제 2027년 뭐 9월에 준공 예정인 더 팰리스 73이라는 거야. 이게 강남 서초동에 반포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시에라톤 팔레스 강남 호텔이에요. 그 호텔 자리를 시행사에서 사가지고 그 땅이 2,700평이야. 그러면 이게 평당 1억에 만약에 샀다고 하면 평당 1억에 샀다고 하면 2,700억을 준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다가 지하 4층에다가 지상 35층 총 7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로 짓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고급 아파트를 하는데 그 펜트하우스가 400억이라는 거야. 2,700억에 얼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분양가가. 자, 뭐 미국의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건축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업계는 평수에 따라 120억에서 140억 원대 분양가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제가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이 아파트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자, 이런 120억, 140억 원대의 아파트 가격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뭐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완벽한 이제 양극화로 갔다. 뭐 강남의 아파트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에 분양을 해도 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그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버블로 가고 있구나. 완벽한 버블로 가고 있구나, 이게. 자, 이거 120억에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겠어? 뭐, 그냥 순수하게 120억을 가지고, 뭐, 나는 시립 쪽에다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투기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렇다니까요. 투기로 들어와서 120억에 사서 뭐 150억에 팔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버블의 어떤 상징, 그런 게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1년도에 어제 얘기했듯이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 1억 2천, 1억 5천까지 갔었죠. 1억 5천에 분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팰리스, 그죠? 쉐라톤 팔라스. 자, 이거 120억에서 400억.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어떤 A급의 어떤 이런 뭐 초특급의 입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입지가 뭐 기본적으로 이 초특급의 이 A급의 입지라면 한강이 보여야죠, 그죠? 이거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아니잖아.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가깝다든지, 물론 여기도 이제 카톨릭 병원이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서초동 법원이 가깝고, 그리고 서린마을인가 뭐 거기도 가깝고 나름대로 강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서린마을인가 거기서 이제 이사 오는 수요는 있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짓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부자들이 완벽하게 좋아하는 입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버블의 정점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고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수순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도 금리를 못 올린다고 그러고 이제, 뭐 올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의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니까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막 미국의 자본가들이 연준을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제 올리긴 어렵다 해서 종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어떤 여론이잖아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계고. 그런데 어제 나온 그 통계가 인플레이션이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 침체의 징후가 안 보인다는 거야. 우리는 경기 침체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성장률이 4분기에 마이너스, 1분기에 0.3%, 그죠? 엔데믹 했는데도 0.3%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는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런 징후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는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겠지. 그러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아니, 물가가 계속 오르면요, 미국은 무조건 더 올려요. 안 올리면 안 돼. 안 올렸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근데 미국의 미국의 소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야. 경기 침체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거야.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자, 특히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증가세가. 그것도 미 노동부가 5월 비농업 일자리야. 농업 일자리도 아니야. 농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워낙 뭐 거기는 부족한 일자리니까. 근데 이 서비스 업종에서 33만 9천 개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월가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개를 크게 상회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지난 3월이 21만 7천 개, 4월이 29만 4천 개. 근데 5월이 33만 9천 개야.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아니 세상에 그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된다고 미국의 주가는 다 빠졌는데 고용이 잘 된다. 자,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저스틴 울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볼 때 지표 대부분이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참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도 걱정이 돼요. 걱정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초과 저축액이 약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쓸 돈이 아직도 654조 원에 이른다는 거야. 응?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여름 휴가, 콘서트, 관람, 소비자들의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은 가격을 계속 인상할 수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야. 도대체 미국은 얼마나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많이 푼 돈이 결국은 세계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세계의 물가를 폭등시키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자, 미 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미국의 현충일 5월 29일 연휴 사이에 미국의 공항을 통과한 사람들의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지금 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여행까지 다니면서. 아메리카 항공은 여행 수요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자, 이거 큰일이죠. 큰일이죠. 자,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일반적으로 증시 또는 주택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는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기간이 21년 2월 12월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5% 하락했다가 다시 20% 상승했다. 결국은 소비가 좋으니까 빠졌던 게 다 올랐다라는 거야. 그죠? 다우도 다 올랐어.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다 올랐다니까. 미국의 소비가 미국의 증시를 살려내고 있는 거야. 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신규 주택 판매도 지난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올해 1월 이후에는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야. 부동산 매물이.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도 특례보금자리로 돈 다 풀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원점으로 가는 거야, 다시. 원점. 우리 부동산 시장, 그 고가주택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 원점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강남도. 다시 고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또 돈 풀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이 기득권들, 이 자본주의의 기득권들, 자본가들이죠. 월가의 자본가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력을 잡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뭐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바라질 않아. 뭐 기업이 망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바라질 않아.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부작용은 결국 뭐로 나타나겠어요?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겠지. 물가 폭등으로. 그죠? 물가 폭등으로 되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겠지. 그지? 반복되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집을 사면 안 돼. 또 금리를 올린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항상 그렇잖아. 은행들의 입장이 뭐야? 금리를 내릴 때 집을 사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집을 사놓으면 다 연끌해서 사면 그때부터 금리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다 뽑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도 먹을 게 없고, 그죠? 사도 먹을 게 없어. 집을 사도 먹을 게 없어. 전세가율이 50%인데 뭐 전세 사람들이 미쳤다고 집을 사냐고. 근데 문제는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는. 자, 이렇게 어떤 그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 예전에 뭐 어떤 경기 침체 무슨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풀린 돈이 다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 우리 시장이 지금 좋잖아. 주식시장이.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주고 있잖아. 그 개인들 다 들고 있잖아. 삼성전자를. 그죠? 물렸던 사람들을.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천 원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8만 원 가면은 웬만한 게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거든. 응?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평균 단가가 8만 원 정도면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 다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자,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분석을 뭐랄까요,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칼같이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폭락망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그죠?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미국의 분위기를 보라니까. 미국의 개인들 통장에 650조가 있대잖아. 어? 그 소비도 잘 되고 있대잖아.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지, 더 올리지. 응?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돈들이 결국은 신흥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주가를 올리잖아. 그 주가 올리면 그 삼성전자에서 다 빠져나올 거 아니야. 우리 물린 돈들, 개인들의, 동학개미들의. 그 돈이 다시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서울시장 반등하고 있잖아. 그런데다가 다 가자 서울이잖아. 그치? 지방까지 해서 지방 사람들도 다 팔고 서울로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 가격들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심상치 않아. 제가 보기에는. 응?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또 특이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제가 또 방송을 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